오늘의 이야기는 웅장한 K-스위스의 재런칭입니다. 한국 재런칭인데 혹시 K-스위스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90년대생 분들 혹은 그 이전 세대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브랜드인데 1966년에 런칭된 미국 스포츠 패션 브랜드입니다. 테니스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196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형제가 있었는데요. 스위스인 형제였습니다. 스위스인. 아트 브루너와 어니 브루너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들께서 로스앤젤레스에 가가지고 K-스위스를 설립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2000년대 초에 200여 개 매장으로 1000억대 중반 매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이런 브랜드들을 보면 그냥 약간 일상복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편한 옷을 입고 싶다 혹은 조금 편한 신발을 신고 싶다 할 때 아디다스나 나이키에 가가지고 신발을 사고 옷을 사고 하는데 K-스위스는 테니스 브랜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테니스 할 때만 신지는 않겠지만 테니스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테니스의 흥망성쇠에 맞게 뭐 같이 잘 되고 같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10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 2010년도에 친구가 이 신발을 신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정확히 이 모델이었습니다. 아닌가? 비슷했어요. 이 비슷한 모델을 신고 왔는데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네, 이거 무슨 신발이야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어요. 그죠? 갑자기 없어졌는데 이분께서 딩쉬포라는 중국의 굉장한 부자 형님, 따거 형님이십니다. 이분께서 인수를 하셨다고 해요. 맨 마지막에 이분이 인수를 딱 하기 전까지 어떻게 인수가 되어 왔냐, 어떻게 돌고 돌았냐 라고 한다면은 그 이랜드에서 맨 처음에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2000 몇 년도인가요? 2013년. 그러니까 13년도부터 6년간 했다고 해요. 19년 동안. 19년 동안이 아니고 19년까지. 그때 당시에 르카프로 유명했던 화승이라는 회사와 같이 화승이 이제 유통을 맡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가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19년에 이 엑스텝이라고 하는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를 하게 돼요. 미화 2억 6천만 달러. 네, 이렇게 미화 2억 6천만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다가 24년에 와서 이렇게 또 인수가 돼요. 이때는 미화 1억 5천100만 달러 의 인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사실 엑스텝도 딩쉬포 형님 거거든요. 이렇게 거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뭐 아마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딩쉬포 형님께서 K-스위스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KP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투자회사와 블랙야크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그 한국에 재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좀 봐야 되는 게 KP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투자회사도 사실은 최대 주주가 딩쉬포 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분이 소유를 하고 있었다. 네. 그렇게 설립한 JV가 K-스위스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JV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JV가 뭐냐라고 하면 조인트 벤처라고 하더라고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 지배의 대장이 되는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계약 구성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뭐 운영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 K-스위스 코리아의 인력 풀이 정말 짱짱합니다. 짱짱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근데 짱짱해요. 조인트벤처의 대표님은 박종현 대표님이십니다. 2023년도 초까지 데상트 글로벌 리테일과 데상트 차이나를 총괄하셨고요. 애초에 KP 글로벌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그 K-스위스 일을 하셨었고 팔라디움 IP 사업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K-스위스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으시겠죠. 계속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KP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님은 필라와 코오롱 스포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사업을, 이런 브랜드의 사업을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끄셨던 그런 대단하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대표님이시고 여기에 이제 블랙야크까지 합세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엑스텝도 그렇고 K-스위스도 그렇고 되게 기능성 신발에 집중한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야크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에 좀 일상복까지 눈독을 들이고 계신 게 아닌가. K-스위스 코리아의 본사가 중국 상해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인데 본사는 상해? 내 기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중국 상해인데 데상트 그리고 휠라, 캘러웨이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인력들이 지금 약간 전투태세로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인력풀이 정말 짱짱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니스화 브랜드라고 하면 저는 좀 생소해가지고 이런 브랜드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조금 찾아봤는데 보통 하나의 라인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너네가 테니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브랜드에 이런 라인이 있는데 테니스 하려면 이 라인을 한번 봐봐 막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K-스위스는 완전 반대죠. 우리는 테니스다. 그래서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K-스위스를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테니스 선수들은 어떤 신발을 신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좀 찾아봤는데 야닉 시너라고 하는 이 테니스 선수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거의 테니스 남자에서 1등 막 이렇게 하시나 봐요. 특수 제작한 나이키를 신으신대요. GP 챌린지 1하고 유사한 모델을 착용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GP 챌린지 1 모델이거든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걸 신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 쪽에서 거의 1등을 하고 계신 이가 12용 테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식스에서 온으로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오는 되게 귀엽죠? K-스위스는 이렇게 세 분을 중점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부터 루블레프, 그리고 캐머런 노리, 장지전 선수라고 하는데 장지전 선수가 중국에서 좀 유명한 테니스 선수라고 하거든요. 되게 관계가 깊은 것 같죠? 헤어밴드도 티셔츠도 K-스위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관계가 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테니스 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K-스위스가 커지기 사실 힘들잖아요. 성장하기 좀 힘들 텐데 아무래도. 근데 최근에 피클볼이라는 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피클볼. 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피클볼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미국 급성장 스포츠 1위라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작은 라켓을 가지고 사각 라켓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인데 실내외에서 즐길 수 있는 구멍이 있는 폴리머 공과 라켓을 이용한 스포츠라고 하고요. 2023년 기준 참여자가 1360만 명. 되게 많죠? 네, 근데 제가 이걸 동영상을 보니까 되게 테니스랑 비슷해요. 약간 조금 더 쉬운 테니스? 그런 느낌? 그래서 피클볼을 하시는 분들이 그 테니스화를 찾는 이유가 테니스랑 굉장히 유사한 스포츠니까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찾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K-스위스의 점유율이 꽤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한국에도 이미 대한 피클볼 협회라는 게 있을 정도로 피클볼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 협회가 만들어지려면 어느 정도 팬덤이 있어야 될 텐데 이미 대한 피클볼 협회가 있다라는 거는 한국에서도 즐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뭐 이렇게 치고 막 하면은 운동이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대한 피클볼 협회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K-스위스의 향후 계획은 뭘까라고 했을 때 신발 상품을 주력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신발 매출을 30에서 40%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협업을 지금 계획했다고 하는데 제가 기대가 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포틀랜드의 사진인데 굉장히 예쁘죠? 미국 포틀랜드의 테크니컬 디자인 센터와 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엑스텝도 그렇고 K-스위스도 그렇고 블랙야크도 그렇고 기능이라고 하면 아마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텐데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려는 노력. 그랬을 때 진짜로 뭔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 약간 이런 느낌? 신발도 막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쿠션도 뭔가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소소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3월 말이죠. 올해 3월 말에 롯데백화점 부산점에 입점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개점이죠. 개점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수도권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7개에서 8개 정도 더 개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 인력에 이 정도 자본이면 간 살짝 본 다음에 뭐 한 20개, 뭐 80개, 100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늘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거는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 맥라렌이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원래 패션 브랜드는 여러 다른 업계랑 되게 콜라보를 잘 하잖아요. 뭐 음식 브랜드랑도 콜라보하고 뭐 애니메이션이랑도 콜라보를 하고 뭐 이런 식인데 맥라렌 아직도 신선할 수 있는 콜라보가 남았나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신선한 것 같습니다. 콜라보를 해가지고 어떤 신발이 나왔냐 하면 이런 신발들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개만 나온 건 아니고 더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좀 귀여워 보이는 것만 일단 가지고 왔어요. 왼쪽은 런닝화라고 하는데 귀엽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런닝을 한다면은 이 신발 좀 탐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일반 스니커즈인데 이것도 귀엽죠? 방패 마크도 튀지 않게 잘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이 부분 보시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인데 이게 반대로 보면은 아이고 잠깐만, 이게 반대로 하면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되게 필라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필라 쪽에 이런 신발이 있나 하는 그냥 생각으로 찾아봤는데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되게 유사하고 흡사한 느낌의 신발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좀
그런 일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이런 슬리퍼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디다스나 나이키 슬리퍼를 좀 신는 편인데 뭐 저렴하기도 하고 또 편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신는 편인데 약간 맥도날드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그 금호 타이어 같기도 하고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84,270원이라고요. 해외 배송이고 한번 사면은 이제 뭐 5, 6년은 신을 수 있으니까요. 84,270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K-스위스의 이 한국 재런칭, 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